네, 반갑습니다. 11월 12일 화요일 아침 시간입니다. 아침 시간 많이 늦었습니다. 왜인지는 아시겠지만, 네,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빠르게 보고 진행하도록 하죠. 자, 유럽부터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올랐어요. 다우지수, 나스닥, S&P 500까지 다 올랐고요. 나스닥은 살짝 주춤한 모습이긴 한데 다우지수는 0.7% 정도 상승 마감이 됐죠. 자,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좀 있고요. 비트코인이 지금 8.8만 달러, 뭐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어가지고, 자, 오히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도 빠질 게 아니라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도 나올 수 있겠습니다. 뭐 중국, 일본 할 것 없이 전부 다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만 안 오르면 이거 정말 문제겠죠. 그래서, 오늘은 정말 좀 올라가는 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되고 있습니다. 자, 실시간 내용들 한번 살펴보시면 비트코인이 11%나 올라가고 있다. 뭐 이거 무섭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는 약간 변화가 좀 생길 것 같은 느낌이죠. 네. 지금 7만 달러라는 그 수치를 넘어서면서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이게 확 치고 올라간 건데, 자, 여기도 지금 그 기대감을 가지고 좀 있었다라는 부분이 좀 있었잖아요. 3월 13일 날. 그리고 나서 주가가 계속 지지부진 하다가 빵 치고 올라왔는데,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간 다음에 다시 이제 그 새로운 영역을 만들 것인지 아니면은 진짜로 이제 트럼프 물이 빠지면서 급락을 할 것인지는 좀 가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자, 트럼프가 일단은 우호적인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트럼프 정부가 계속될 것이다. 자, 이렇게 된다면은 코인 쪽으로 자금의 유입이 계속적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겠죠. 우리 증시에게는 또 다른 도전이 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증시에게는 별로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 그죠? 네. LIG 넥스원 내년 영업이익이 3,258억. 수익성 개선 다가온다. 이거 방산주라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것 같은 느낌이죠. 네. 지금 증권사에서는 뭐 이러이러 저러한 얘기가 있다 해가지고 방산주 쪽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좋게 만드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있는 것 같다 보이고요. 네. 전반적으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다 보여집니다. 뉴욕 증시가 다우지수 44,000포인트, S&P 6,000. 자, 지금 코인도 신고가, 미국 지수도 신고가, 우리나라는 신저가. 자, 이거가 지금 어제 제가 밤늦게까지 이야기했었던 그런 문제점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일단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요거를 우리나라가 뭔가 이거는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될 것 같죠, 그죠? 네.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어제도 9% 정도 폭락했다. 폭등이죠, 폭등. 그래서 350달러. 미쳐버린 상승입니다. 이게 우리가 머리로는 조금 이제 이해가 안 가요. 근데 그 올라가는 모습이 어느 정도는 또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잖아요. 그러한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 테슬라 관련주는 2차전이랑 관계가 없습니다. 테슬라는요. 그래서 일단은 테슬라 혼자만의 랠리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겠죠. 네. 자, 금융주 같은 경우도 JP모건 이런 것도 올라가는 거 진짜 짜증납니다. 그죠? 골드만삭스 뭐도 등등등. 은행 부문에 대한 규제가 완화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트럼프의 취임이 1월 20일이란 말이에요. 아직 2달 정도 남았어요. 2달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취임을 하고 나서 이제 뭘 하겠다라는 것도 있겠지만 취임하기 전에도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주가를 올릴 수 있는 상황이 되어 있어서 지금 흐름은 일단 우상향 패턴을 계속 타고 갈 것이다 라는 생각 좀 들 수가 있죠. 자, 근데 여기서 한번 봐보세요. 지금 기술주들이 약세를 보였다. 엔비디아가 1.6% 빠졌고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등이 조금 하락을 했다. 차익 매도도 좀 나오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차익 매도도 조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는 지금 이 트럼프와 연관되어 있는 형태의 모습들만 진행이 되고 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비트코인, 그 다음에 도지코인, 그 다음에 코인베이스, 그 다음에 뭐 마라홀딩스, 이런 것들, 암호화폐 관련주들, 그 다음에 스페이스 X의 주식을 보유한 그런 기업도 17% 이상 급등했다. 유가는
일단은 네, 하락세 보이고 있기 때문에 유가 하락에 대한 부분들은 또 다르게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근데 중국 쪽에 대한 어떤 경기 부양, 실망감 이런 부분이 좀 있었죠. 그래서 이쪽에 대한 그 내용들이 좀 있는 거고, 달러 강세 보이면서 금 가격은 2% 이상 하락하고 있다. 자, 지금 약간 비정상적으로 돌아간다라는 느낌이 좀 있지만 이게 테마입니다. 그죠? 이게 테마이기 때문에 테마는 항상 정상적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뭐 특정한 부분, 특정한 상황 이런 거에 놓여가지고 주가가 그냥 그쪽으로만 집중해서 끌고 넘어가는 그런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어떤 식으로 폭락이 나와도 이상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차익 매도가 한꺼번에 와르르 쏟아지게 되면 저기서 부담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일도 올라갈 것 같아, 모레도 올라갈 것 같아. 이거는 가진 자의 상황이지 저거를 따라가면서 계속 매수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패턴들을 나는 정말 꼭 매매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부분들은요, 급등주 테마주 따라가는 방법이 있죠. 오늘 조금 사고 그 다음에 내일도 올라갔어? 그럼 조금 사고, 그 다음에 내일 또 올라갔어? 그럼 또 조금 사고, 이런 식으로 계속 따라가다가 변화가 생기면 한꺼번에 확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야지 올라갔을 때 욕심을 부리면서 확 들어가게 되면 이거 생각지도 못한 큰 변동성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으면 그냥 매매를 안 하겠지만, 매매를 꼭 하고 싶다라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오늘 조금, 내일 조금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네이버가 이제 조금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얘기가 좀 진행되고 있는데, 과연 네이버도 근데 주가가 더 이상 빠질 만한 포인트는 없어요. 더 이상 하락할 만한 포인트는 없기 때문에 그런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AI 관련한 부분에서 지금 네이버가 그때 모았던 게 클로바 X인가 그렇잖아요. 사용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직접 사용해 보실 수가 있잖아요. 클로바 X, 그 다음에 챗 GPT. 이 챗 GPT에 비해서 클로바 X가 뭐가 좀 부족한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아무튼 지금 진행 중에 있잖아요. 그리고 뭐 온 서비스 AI, 이 AI와 관련된 부분에서의 계속적인 상황을 진행해 나가고 있는데 조금 더 뭔가 또 획기적인 부분들이 좀 나타나면 그러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인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이런 부분이 조금 약하다라는 느낌을 좀 가져갈 수 있겠습니다. 근데 솔직히 뭐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런 AI 뭐 이쪽 투자 뭐 이런 부분들이 환영을 받는 느낌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AI 열풍도 많이 우리나라 쪽에서는 식었어요. 그죠? 해외 쪽 같은 경우는 빅테크 기업들의 어떤 투자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AI 투자한다. 근데 뭐 이렇게 이렇게 되고 있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빨리 재평가를 좀 받아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죠? 네이버가 올라가려면, 근데 네이버는 이제 저점권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뭔가 보여주기만 한다면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그죠? 7년 전으로 회귀한 주가, 삼성전자 하락 어디까지 갈 것이냐, 모르겠습니다. 그죠? 뭐 계속 얘기입니다. HBM 수주시 폭발적 상승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HBM 수주 안 해도 원래는 이렇게 빠지면 안 되죠. HBM 수주 못 해가지고 주가 빠진 것 같잖아. 근데 그거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지금 현재 뭐 국내 반도체 기업들에게 무슨 큰 일이 벌어진 것 같다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런 부분이 아닌데 이걸 가지고서 계속적으로 이런 시장에서 똑같은 이야기 계속하고 똑같은 이야기 계속 만들고 그렇게 하면서 주가를 떨구는 형태가 나타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뭐 반도체 쪽에 대한 부분에 뭐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다 그러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이렇게 올라갔으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반도체 쪽에서의 부담감이다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아 보이고요. 하이닉스와의 비교를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지금 뭐 부담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거지, 그거 외에는 지금 다른 부분은 아닙니다. 근데 여기에서 또 핵심적인 부분은 HBM 경쟁에서 뒤처진 점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의 HBM을 독점 공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 삼성전자는 HBM을 아예 못하고 있느냐? 아니겠죠. 자,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의 HBM을 독점 공급하고 있지만 지금 50%대에서 많이 가야 60%란 말이에요. 그 나머지 부분은
네,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인데 마이크론은 10%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삼성전자가 HBM에 대한 수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세계 2등. 물론 하이닉스와의 격차가 좀 있을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50% 40%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 부분이었는데 여기서 만약에 엔비디아 쪽에 수량만 갖고 온다면 더 좋은 상황이 되는 거니까 당연히 호재가 되겠지. 근데 지금까지는 없었던 부분인데 이 없었던 것이 계속적으로 없었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주가가 떨어지면 악재가 되겠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HBM 수주에 대한 부분이다, 뭐다 해가지고 계속 핑계를 대는 느낌적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물론 엔비디아도 이제 늘어나는 수요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될 테고,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당장은 다른 것들보다도 그냥,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 공격, 이 부분이 가장 유효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수를 끌어내리기 위한 움직임, 이렇게 봐야 됩니다. 삼성전자가 기업 가치가 나빠졌다거나 또는 HBM 때문에 정말 곤란을 겪는다거나 그렇지 않다고 봐야 됩니다. 네. 주가의 어떤 평가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낮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 엔비디아에 수주 안 하면 다 망하는 기업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요 부분을 너무 요것에만 집중을 하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요것도 다르게 한번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꼭 엔비디아가 아니더라도 다른 형태의 느낌들을 어느 정도는 얘기해 줄 필요가 있다 라는 식의 좀 얘기가 필요하죠. 지난번에 컨퍼런스 콜에서처럼 HBM 3E 8단 12단 지금 양산해서 납품하고 있다. 엔비디아가 아니어도 하고 있다라는 거,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어필을 삼성전자 쪽에서도 지금 주가 관리를 위한 뭔가 그런 공시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냥 임원들의 자사주 매입 이런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좀 더 보자고요. 좀 더 봐야 됩니다. 어쨌든 외국인 매수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봐야 되고요. 자, 오늘은 저가 매수를 통한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얘기 나오고 있어서 한국 증시의 낙폭이 매우 과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너무 급락하는 그런 형태의 느낌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비정상이다, 누가 봐도 이상하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라고 봐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랠리 속에서 우리나라만 왜 이러는 거냐라는 식인데, 이제는 너무 내려가게 되면 이것도 사실은 저가 매수에 대한 매력도가 부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또 올라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이고, 금융투자 이 금투세에 대한 폐지가 유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는 것은 주가가 상승하지 못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내 시장을 너무 나쁘게 보는 그런 형태의 어떤 언론들, 이런 기사들, 그 사람들이 일단 시장 자체에 실망을 했어요. 그리고 다른 쪽에 이제 소득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보이고 있다는 거. 이게 또 말씀드리지만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국내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 주식시장에서도 뭔가 벌 수가 있어, 우리도 뭔가 희망이 있어라는 것을 보여줘야 돼. 그러면 대형주가 올라가서 시장을 끌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이에요. 지금 현재 나쁜 부분만 계속 조명하면서 외국인이 끌어내리는 이 행태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기관이 들어와서 바닥을 올려준다든지 아니면 뭔가 하여튼간에 이 밑에서부터 힘있게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있어줘야 돼요. 지금 그게 부족하니까 이거를 뭔가 인위적인 개입을 통해서 진행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시장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가에 문제점이 있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의 어떤 부분들이 그런 내용이겠죠. 자, 삼성, SK, 중국 반도체에서 손뗄 각오 불가피하다. 핵심 칩 생산이 막힌다 라고 되어 있는데, 봅시다.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레거시, 구형 D램 생산은 줄이는 대신에 HBM 등 선단 공정 생산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공장 역할은 점점 축소할 것이다. 중국 쪽에서 자꾸 물러난다. 이거 다 미국의 어떤 의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중국 쪽에 대한 부분들이 HBM 쪽에 기대감을 전부 다 이제 이거는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 만들어지는 형태의, 지금 중국 쪽에 공장이 많이 있죠. 근데 중국에서 이제 사업 안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기 같아요. 이놈들 자꾸 갔다가 베끼기만 하고 진짜 짜증나는 일밖에 없잖아요. 이거 중국에서 할 이유가 없어요.
네. 물론 이제 중국 쪽에서도 수익성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잖아요. 근데 이 HBM이 이제 주력 상품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전체 D램 수익에서 HM 비중은 이제 30%를 넘어설 전망이다.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넘어서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내년에는 이제 이 HBM3E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의 85%를 차지할 것이다. 뭐 계속 상승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DDR4 LPDDR4의 비중을 줄이기로 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서버형 DDR5, 네, 그다음에 모바일 PC, 네, DDR5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나오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건데, 아무튼 네, 이쪽 상황에서는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DDR4에 이 그동안 있었던 D램 반도체의 어떤 공정을 줄이고 HBM 쪽으로 더 많이 가자. 왜냐면 HBM이 돈을 더 많이 벌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중국 쪽이 인건비가 싸다든지 뭐 등등을 통해서 중국 공장을 크게 지어놓은 상태이긴 한데, 여기에서 이제 계속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대신에 이제 물량을 계속 축소해 나가는 입장에서는 네, 중국의 그런 영향력이 줄어든다라는 쪽으로 하는 거죠. 네. 그래서 하이닉스가 만드는 D램의 약 40%, 낸드 플래시의 30%를 중국의 우시와 다롄 공장에서 만들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줄이겠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반도체 기업들이 중국에서 사업을 점점 줄여가는 부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대중국 반도체 수출은 그 규모가 줄어들게 될 것이다 라는 식으로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국의 통제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식이고, 고부가 가치 제품은 한국과 미국에 생산하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면, 뭐 이거는 이제 트럼프가 원하는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반도체까지 중국을 떠나게 된다 그러면은, 네, 중국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제 중국은 점점점 더 힘들어질 수 있는 상태가 되지 않겠는가 라는 판단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한 영향력을 점점 이제 빠져나오는 것은 우리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근데 또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또 너무 올리는 것은 그게 썩 좋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 네, 아무튼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시간이 많이 늦었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도록 하죠. 자, 오늘은 저가 반등을 좀 기대해 보면서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기대해 보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전 장중시황 때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